world is on the brink of war. 진정한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 팔콘과 윈터 솔저를 넘어 극장으로 날아오른 영화. Want me? Come and get me! 오랜만에 처음 보길 잘했다고 느낀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의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전작부터 팔콘 역할을 소화한 샘 윌슨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부터 새로운 캡틴이 되죠. 그런데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이 새로운 캡틴이 된 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로스 대통령. 이 영화는 이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얼굴을 보면 뭐야 새로운 사람이야 하겠지만 이 사람 마블에서 꽤나 뼈대가 굵은 사람입니다. 때는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라는 영화까지 넘어가는데요. 이 영화에서 브루스 배너라는 인물은 실험을 통해 감마선에 노출돼서 헐크가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크 맞아요. 그리고 이 실험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로스 대통령이었죠. 그때는 사실 로스 장군이었어요. 그에게는 베티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브루스 배너랑 연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위험한 거 아니니까 네 남친이랑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자. 아빠 믿지? 하고 실험을 속여서 사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로스는 딸과 의절하게 되죠. 로스가 군대를 데려와서 브루스 배너를 거의 죽일 뻔했거든요. 그런데 로스 대통령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마 마블을 좋아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어벤져스2의 소코비아 협정. 이것도 이 사람이 처음 제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어벤져스는 UN 감독하에 관리되고 UN의 허가가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안 좋았어요.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하이드라에게 잠식당한 쉴드에게 배신당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 쉴드를 아예 없애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평생 군인이었던 스티브는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데 내가 소속해 있던 집단이 범지구적 테러를 일으키려는 집단이었다고? 그거 내가 냉동인간 되기 전부터 목숨까지 바쳐서 없애려고 한 건데?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뭔삽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소코비아 협정이라는 어떤 구속을 받게 되니 당연히 반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의 캡틴이었던 샘도 이 스티브 로저스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랬던 과거가 있던 로스가 이제 정계로 넘어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백악관 행사에서 샘에게 과거 본인이 했던 잘못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그 소코비아 협정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벤져스라는 존재는 꼭 필요하더라. 세상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샘, 너가 다시 한번 만들어봐 어벤져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된 샘은 처음 보는 로스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지만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조력자인 2대 팔콘에게 야, 나보고 다시 어벤져스 한번 만들어보래. 재밌겠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도 하면서 꽤나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바로 터지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영화 드라마 내용이 있어요. 21년도에 나온 팔콘과 윈터 솔저 그리고 이터널스입니다. 먼저 팔콘과 윈터 솔저에는 어떤 흑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인물의 이름은 이사야 브래들리입니다. 무섭게 생긴 이 할아버지는 사실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적 이유 모르게 혈청을 맞아서 흑인 최초의 슈퍼솔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군인으로서 한국 전쟁에 참가해 큰 활약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국가의 허락 없이 자신의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생체 실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샘의 도움 덕분에 미국 박물관 안에 이사야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도 세워지면서 팔콘과 윈터솔저라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때 아마 이사야 할아버지 마음도 살짝 녹아내렸을 거예요. 원래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다시 이터널스로 넘어가서 이터널스 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셀레스티얼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숙주로 부활합니다. 이 행성을 거름 삼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돕는 게 이터널스라는 집단이죠. 동석이 형이 나왔던 그 캐릭터가 이 이터널스의 구성원 중 한 명입니다. 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도 티아무트라는 셀레스티얼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이 부활가 실패하면서 이 손가락이랑 그 맞박에서 눈까지 눈이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신체 일부분만 인도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구 가치가 상당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군사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와칸다에 있는 비브라늄이라는 물질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물질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아담한티움입니다.
울버린 손톱, 그거 맞아요. 자, 어쨌거나 설명이 또 길어졌는데 다시 백악관 행사로 돌아갑니다. 이날 로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아다만티움이라는 자원을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캡틴과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도 초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가 경호원의 총을 뺏어서 이 대통령에게 총질을 합니다. 그리고 샘이 할아버지 왜 이래 이러면서 대통령이 죽는 걸 막고 결국 이사야는 경찰들 손에 잡히게 되죠. 그런데 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나랑 스파링 뜨던 양반이 깜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진짜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분명히 어떤 배우가 있을 거다. 내가 어벤져스 짬이 얼만데.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내가 맡겠다고 대통령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로즈의 반응은 차가웠죠. 애초에 캡틴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 넌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니까. 아까 어벤져스 만들자는 거 없던 걸로 하고 너한테 단단히 삐짐. 뭐 대충 이런 반응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보자던 양반이 또다시 샘한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2대 팔콘인 자신의 조력자 호아킨과 함께 배후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라며 막 찾아본 결과 캠프 에코원이라는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특정 불빛과 음악을 신호 삼아서 무의식 속에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반가웠는데 아까 처음 이야기한 인크레더블 헐크의 스턴스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최종 보스, 배우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턴스는 사실 헐크인 브루스 배너를 치료해주는 과학자였어요. 이 브루스 배너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실행한 수많은 실험을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그는 어보미네이션이라는 다른 괴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턴스는 불의의 사고로 머리에 헐크의 피가 떨어지면서 괴물이 되고 맙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머리만 지미 뉴트론같이 변했거든요. 반면에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머리가 엄청 똑똑해집니다. 스마트한 것도 적당하게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져서 결국 실험실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가뒀냐고요? 바로 로스 대통령이요. 여기서 갇혀서 수많은 군사 실험과 개발을 하고 로스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거든요. 이 로스가 사실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치료해달라면서 스턴스로부터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약까지 지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선 나 대통령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렇게 약속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이 스턴스를 풀어주고 있지 않죠.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양반 지금 보니까 안 되겠네. 아무튼 그렇게 흑화한 스턴스가 이 모든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후 스턴스는 군인들을 조종해 샘과 호아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다만티움이 있는 인도양으로 나가 있는 일본군과 미군군 사이에도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군 파일럿을 조종해서 일본을 공격하게 만들거든요. 여담이지만 여기서 꽤나 화려한 액션씬도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샘과 호아킨이 미군 조종기랑 일본 조종기를 차례로 무력화시키는데 여기서 호아킨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스턴스는 로스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로스가 먹었던 약의 정체도 드러나죠. 이게 단순히 심장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감마선이 혈액에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기도 했거든요. 원래 초록색 헐크가 감마선에 의해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변했다고 했죠.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로스 장군이 순간 레드 헐크로 변하나 했는데 결국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자, 어쨌거나 두 국가 간의 충돌을 막았던 샘은 사건을 마무리 짓는 대로 호아킨이 실려간 병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혈청 맞을걸 하지만 소식을 듣고 온 버키가 위로를 해주죠. 스티브는 믿음을 주었고 샘 너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각성한 샘이 사건의 배우인 스턴스와 레드 헐크로 변한 대통령을 제압하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실 굉장히 걱정이 컸었어요. 스티브의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빵댕이에서 나오는 믿음직한 액션씬을 기대한다거나 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보여줬던 첩보물을 기대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물론 그런 잣대를 두고 봤을 때 이번 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만족시켜주진 못합니다. 이 활공하면서 했었던 액션씬은 정말 좋았는데 지상에서 벌어지는 액션씬은 뭔가 좀 아쉬웠고요. 첩보물의 외형을 한 이번 작품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샘이 맡은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이 샘은 스스로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이 샘이 사실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물론 저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지만 이 혈청을 맞은 슈퍼솔저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맞으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는지 아니까 이걸 알지만 이걸 통제해내는 그 모습, 저는 여기서 정말 성숙함을 진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만약에 쌤이 이거 약 맞아봐라, 진짜 한번 맞아봐? 하고 진짜 맞았더라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서사와 존경심 같은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맞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역할 안에서 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영화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비록 영화 후반부 클라이막스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은 좀 아쉽긴 했었어요. 솔직히 옆 동네 DC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엄마 이름이 마사야. 아무튼 영상 초반부에 제가 이야기한 배경들만 알고 가도 오랜만에 괜찮은 마블 작품 나왔네 하고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블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보면 나쁘지 않을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